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ISC까지 다뤄봤는데 최근에 대형주들의 성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ISC까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차트를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반도체 시장 수요가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이 세 종목의 주가도 좋을 것이라고 예견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반도체 섹터 일주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을 포인트만 따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격적으로는 D램 가격의 상승폭을 2018년도 섹터랑 시절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 D램 가격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률이 154%였는데 21년도 기준으로 저점 기준 상승폭은 5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 고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D램 가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3주 이상 그리고 6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약 2주 미만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수요 측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가격 협상을 위해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존, MS, 구글 모두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과 공급자 모두 다 재고 상황에 있어서는 좀 낮은 구간이다. 그래서 D램 가격의 바닥을 대부분 내년 2분기, 길어야 내년 2분기에 대한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도 낮은 상황이고 D램 가격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저점은 길어야 내년 2분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PC 판매량,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수요에 대한 회복까지도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서버 수요와 가격 하락분을 스마트폰 수요가 상쇄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D램에 대한 가격 그리고 수요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상쇄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내년 2분기 이내에는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그러면 이 주가의 바닥은 이번 4분기 시즌이 주가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바닥을 형성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7만 원대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좀 기다려보고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이야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2분기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CPU죠.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현재 인텔의 엘더레이크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DDR5의 공급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초기 수요자의 재고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차량 한 대당 반도체 비용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434불 정도로 평균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에는 834불, 약 90% 이상 반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반도체 개수도 내연기관은 약 300개 정도인데 전기차에는 최대 3,000개까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도체 업황에서 꼭 보실 부분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초현실로의 연결을 해주는 XR 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XR 기기가 홀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와 연결되고 컴퓨터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지연율이 가장 낮게끔 현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반도체와 필수적으로 같이 간다. 그리고 통신과도 같이 간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반도체 업황 이제 바닥을 다졌고 또는 다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수급에서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결론을 드렸느냐? 손실 구간이지만 삼성전자 반등에 지금 바로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무언가 한 방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가 좀 나올 때까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순매수를 이어오던 개인 투자자들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0거래일 동안 2,5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팔아야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속설도 있는 만큼 지금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7만 원 지지선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한 방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후공정 섹터 쪽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sek터 중 IS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비중이 70%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매해 두 자릿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39%까지 올라갔다라는 점들을 좀 보았을 때 경쟁사 대비 저평가가 좀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숨에 내가 지금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다시 접근을 해볼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혹 내가 현재 ISC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DDR5로의 전환에서 테스트 소켓 그리고 테스트 보드 쪽에서도의 가격 상승이 있더라. DDR3에서 DDR4로도 올 때 마찬가지였고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에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DDR5가 정착할 때까지 약 2년에서 3년 동안 확대 DDR4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DDR5의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갈 때 약 2년에서 3년의 시계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 꾸준하게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수요일 작전 리포트를 쉬어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SK텔레콤의 분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SK 하이닉스의 M&A 발판 마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거래 재개와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M&A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유자분들 내년 1분기까지 의미 있는 한 방을 기다려보자. ISC 미보유자분들은 추세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자. 보유자분들은 2, 3년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기다리자. SK 하이닉스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업종과 새 기업에 대한 작전 리포트 리뷰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